어제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짤막한 유서를 남겼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사회부 김민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딱 이 시간 즈음이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 일련의 상황들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박원순 시장 오늘 새벽 0시 1분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이 됐고 수색을 한 지 약 7시간 만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17분쯤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공관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성북동 길상사와 와룡공원을 중심으로 수색을 해나갔습니다. 오전 10시 53분 와룡공원 인근에 있는 CCTV에서 박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고 이 부근을 중심으로도 수색 범위를 넓혀가면서 수색을 했는데 결국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갑작스러운 비보여서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이죠. 박 시장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 병원에서 박 시장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박 시장이 어제 공관을 나오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 공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박 시장의 물건을 정리하던 주무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유족뜻에 따라서 공개가 됐는데 네. 서울시 비서실장 유서를 읽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는 유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박 시장이 워낙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그 공식, 비공식적 일정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분초 단위로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번 주만 한번 보면 일단 지난 월요일이죠.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또 실종 하루 전날인 8일에는 그린 뉴딜 정책에도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조만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자 설명회까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실종 당일 시청에 출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유에서였었는데요. 그래서 당일 예정됐던 일정 하나가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몸이 안 좋은 날은 박 시장이 좀 쉬기도 하기 때문에 네. 사안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종 전날이죠. 그러니까 8일 오후에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짚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알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직 비서가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이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되긴 했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다만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결국 박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이 여성 인권을 평소에 강조해온 자신의 일생이 부정될 수 있다는 이런 중압감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내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 조사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 시장 사망을 둘러싸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를 자제해달라는 이런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고인에 대해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은 삼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박 시장 복심으로 알려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상에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뭐 이른 이야기일 순 있습니다만 이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이 시장석이 공석 상황이 돼서요. 앞으로 그러면 서울시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장은 앞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서울시장은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정엽 현재 그 행정 1부시장인데요. 부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아서 시정을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부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박 시장 시정 철학에 따라서 시정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다만 권한 대행으로서 이 시민이 선출한 민선 시장처럼 이 정치권을 상대로 힘 있는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관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보궐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박 시장이 그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 정책들도 사실상 힘을 잃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박 시장의 이 장례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박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됩니다. 장례는 사망 추정일인 9일부터 따져서 5일장으로 치러지고요. 발인은 13일까지입니다. 발인은 13일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으로 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조문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일반 조문객의 경우 빈소에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가급적 시청 분향소를 이용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민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